안녕하세요. 저는 남편 먼저 떠나보낸 지 13년 된 66살의 여성입니다. 지난 세월 혼자 힘으로 자식 하나 사람답게 키우겠다고 이를 악물고 살아왔죠. 그 고생 덕에 먹고 살만해져 이제는 건물을 세 채나 가진 건물주가 되었네요. 그래서 더는 원도 한도 없었습니다. 다만 애지중지 키워온 외아들 하나 결혼 잘 시키는 게 저의 유일한 숙제였죠. 하지만 그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제 평생을 통틀어 가장 충격적인 사건에 휘말리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저는 아직도 그날의 일들이 떠오르는 밤이면 악몽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다시는 저와 제 아들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이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모든 사건은 저의 유일한 희망이자 살아가는 이유인 아들의 여자친구를 만나던 날 시작됐어요. 어느 따뜻한 봄날, 아들이 얼굴을 붉히며 이런 말을 꺼내더라고요. 엄마, 저 소개하고 싶은 여자가 있어요. 뭐? 너 만나는 사람이 있었던 거야? 도대체 언제부터 만난 건데?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서로 말이 잘 통해서 금방 가까워졌어요. 아마 엄마도 만나보시면 마음에 쏙 든다고 하실 거예요. 내일 호텔 라운지 예약했으니까 나오실 수 있죠? 아니, 당연하지.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우리 아들이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소개한다는데 만사체추 두고 나가야지. 다음 날, 아들의 말에 한껏 들뜬 저는 오랜만에 미용실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아껴뒀던 정장을 갖춰 입고 설레는 마음으로 호텔 로비에 들어섰죠. 저보다 먼저 도착해 있던 아들은 웃으며 곁에 선 여자를 소개했습니다. 엄마, 이쪽이 제 여자친구 세아예요. 인사드려. 아들의 여자친구는 차분하고 단정해 보였습니다. 검은 원피스에 깔끔하게 묶은 머리, 눈웃음도 참 부드러웠고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정세아라고 합니다. 말투는 나긋나긋하니 듣기 좋았어요. 전체적으로 첫인상은 흠잡을 데가 없어 보이더군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상대를 향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래요, 만나서 반가워요. 듣던 대로 아주 미인이네요. 대기업에 다닌다던데 지성과 미모를 다 갖춘 인재네. 그런 제 말에 아들의 여자친구는 살며시 웃으며 얼굴을 붉히더군요. 어머, 과찬이세요. 오히려 어머님이 정말 동안이신걸요? 아유, 어쩌면 말도 이렇게 예쁘게 하나 모르겠네. 그러면서 같이 웃었죠. 고급 호텔이라 그런지 차도 맛있고 분위기도 좋더군요. 저는 한눈에 봐도 잘 어울리는 아들과 그 여자친구를 보며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즐겁게 대화를 마치고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는 저를 직원으로 보이는 여자 하나가 막아서더군요. 저는 깜짝 놀라서 돌아가려는데 그 여자가 갑자기 다가와 조용히 귓속말했습니다. 사모님, 두 사람 파혼시키세요. 전혀는 절대 안 돼요. 저는 너무 놀라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말은 분명 또렷한 음성으로 건넨 경고였어요.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제가 눈을 부릅뜨고 물었지만 여자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더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근무 시간이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 말을 남긴 채 직원은 황급히 자리를 떠나버렸네요. 그 뒤로 저녁을 먹자는 아들의 제안에 저희 세 사람은 함께 한정식집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호텔 직원의 말이 맴돌아 마음이 복잡했죠. 그날 밤, 저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아들의 여자친구를 만나 얘기를 나눠보고 싶다고 생각했네요. 헌데 마침 그쪽에서 먼저 연락을 해오더군요. 여자는 밝은 목소리로 전화해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스파 좋아하세요? 저한테 스파 이용권 생겼는데 같이 가는 거 어떠세요? 저는 의외의 말에 놀랐지만 아들 없이 둘이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약속을 정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강남의 한 고급 스파 앞에서 아들의 여자친구와 다시 한번 만나게 됐어요. 여자는 절 보더니 한 걸음에 달려와 인사를 건네더군요. 어머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 이런 데 처음이라 너무 떨리거든요. 아니, 내가 더 고맙지. 요즘 애들은 어른이랑 이런 데 오는 거 싫어한다던데 나까지 챙겨주고. 역시 새아신 남달라. 그날도 아들의 여자친구는 참 빛이 나도록 예쁘더군요. 하얀 블라우스에 단정한 바지, 화장도 거의 안 한 얼굴이 어쩜 그렇게 청순한지 여자인 저까지 한참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미모였죠. 게다가 대기업에 다니는 능력까지 갖췄는데 예비씨 어머니와 알몸을 공개하는 것도 꺼리지 않을 만큼 성격도 좋았네요. 겉으론 정말 흠잡을 곳 없이 완벽한 아가씨였죠. 하지만 저는 호텔에서 들은 직원의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아 쉽게 의심을 거둬들일 수가 없더군요. 제가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여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여기 스파가 그렇게 좋대요. 오늘 한번 해보시고 다음에 또 생각나시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민재 씨 대신 제가 딸 노릇 해드릴게요. 아유, 말만 들어도 고맙네. 예비 며느리의 싹싹한 말투에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걸렸네요. 아들 말로는 여자가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바쁘게 일하면서도 아픈 아버지를 혼자 모실 만큼 효녀라고 했어요. 참 여러모로 괜찮은 아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결국 저는 며칠 전에 호텔에서 들은 말은 상대를 잘못 본 직원의 실수였을 거라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일은 그냥 황당한 해프닝으로 잊을 참이었죠. 헌데 제가 따뜻한 물에 몸을 풀고 나오자 먼저 나가 있겠다던 예비 며느리가 누군가와 전화하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평소에 저를 보며 나긋나긋하게 웃던 때와는 딴판으로 험악한 얼굴을 하고 거칠게 말했습니다. 짜증나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내가 그렇게 설명했는데 아직도 못 알아들어요? 자꾸 이러면 스토커로 신고할 테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요. 저는 놀라서 선뜻 다가가지 못하고 우물쭈물거렸어요. 그러자 통화를 끝내고 절 발견한 예비 며느리가 갑자기 표정을 바꿔 웃는 얼굴로 손을 흔들더군요. 그날 이후로 전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어요. 스파에서 웃으며 제 손을 꼭 잡던 여자의 얼굴과 호텔 직원이 한 말이 뒤엉켜 저를 혼란에 빠뜨렸죠. 어떤 게 예비 며느리의 진짜 모습인지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저녁을 먹으며 아들을 조심스럽게 떠봤습니다. 민재야, 새아 말인데 애가 너무 완벽하지 않니?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냥 대기업 다니지, 아버지 혼자 모시지, 인사성 밝지, 거기다 요리도 잘한다며. 사람이 어쩜 그렇게 흠이 하나도 없을까 싶어서. 그 말에 아들은 저를 빤히 바라보더니 피식 웃으며 답했습니다. 엄마도 참 너무 완벽해도 걱정이세요? 엄마 아들이 운이 좋았던 거지. 세아는 진짜 어른스러워요. 2살이나 많은 제가 배울 게 더 많다니까요. 그렇구나. 다행이다. 저는 뭔가를 더 말하려다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런데 민재가 절 보며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묻더군요. 왜요? 엄마 혹시 무슨 일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저에게 경고를 날리던 호텔 여직원의 얼굴이 떠올라 괜히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그래서 황급히 고개를 돌리며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죠. 아니야, 그냥 내가 너무 복에 겨워서 그런다. 내 친구들은 다 며느리 때문에 맨날 속상하다고 난리인데 난 너무 괜찮은 며느리감을 만나니까 괜히 겁이 나더라고. 그러자 아들은 한동안 절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아가 너무 완벽한 건 사실이죠. 그래도 애가 얼마나 겸손한지 잘난 척하는 법이 없어요. 엄마도 아마 조금만 더 보면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웃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좀처럼 깊게 잠들 수가 없었어요. 예비 며느리가 웃던 얼굴이 떠오르다가 다시 호텔 여직원의 말이 귓가를 때리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저는 그 아이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친하게 지내는 이웃에게 연락해 부탁을 한 가지 했어요. 나 민지 엄마인데 혹시 사설 탐정한다던 사촌동생 연락처 좀 가르쳐 줄 수 있어? 이웃은 깜짝 놀라며 물었죠. 어머, 그건 왜? 민지네 무슨 일 생겼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좀 알아보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래.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할게. 그래서 저는 그 이웃에게 받은 연락처로 전화해서 아들 여자친구의 일상을 살펴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고는 제발 제 걱정이 모두 오해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렸네요. 하지만 며칠 후 탐정이 건넨 봉투에 든 사진을 본 저는 기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진에는 아들의 여자친구가 한눈에 봐도 천박해 보이는 옷을 걸치고 룸사롱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다른 사진도 거의 비슷한 모습이었어요. 짙은 화장으로 요란하게 치장한 여자가 웃으며 정장을 입은 남자들과 끌어안다시피 걷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그 중에는 술집이 아닌 모텔에서 나오는 장면도 있더군요. 저는 손이 덜덜 떨리고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그래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탐정에게 물었네요. 설마 이게 정말 내 예비 며느리가 맞는 건가요? 놀라셨겠지만 사실이에요. 꽤 오랫동안 거기서 일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물론 지금도 계속 일하는 중이고요. 사진에는 날짜도 기록돼 있었는데 그중엔 제가 저녁을 먹으러 오라고 한 날도 있었어요. 그때 예비 며느리는 미안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었죠. 어쩌죠? 제가 오늘은 도저히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새로 시작한 프로젝트 때문에 당분간 계속 야근해야 할 것 같거든요. 어머나, 그래? 고생이 많구나. 그래도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거라. 그때 통화 내용이 떠오르자 온몸이 굳어버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사진 속에서 낯선 남자들과 뒤엉켜 몸을 맡긴 저 여자가 제 아들과 결혼하겠다는 그 아이라는 사실에 할 말을 잃고 말았죠. 저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아들에게서 그 여자를 떼어놔야겠다고 결심했네요.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자꾸만 눈앞에 여자의 그 사진들이 어른거렸거든요. 그렇게 단정하고 깔끔했던 아이가 밤거리를 주름잡는 여자였다니 온몸에 소름이 돋다 못해 기절할 지경이었네요. 민재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충격받을까? 그 생각만 하면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그 모든 사실을 알고도 아들이 충격받는 게 무서워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래서 저는 탐정에게 더 자세한 정황 증거들을 부탁했어요. 솔직히 아들이 그 여자에게 너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제 말을 쉽게 믿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비 며느리가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준비한 뒤에 비밀을 털어놓기로 했네요. 그 뒤로 탐정이 추가로 증거 사진과 영상을 건네며 해준 말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냥 어쩌다 그런 곳에서 일하게 된 게 아니에요. 알고 보니 이 여자가 그 술집 실장이더라고요. 그 바닥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아주 유명한 인물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영상 속 여자는 누가 봐도 그 일에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당당한 표정으로 남자들과 어울리고 모텔을 드나들더군요. 그러게요. 제가 알던 애가 맞는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 같네요. 그런 말을 하며 저는 가슴으로 울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 아들이 그런 여자와 장래를 약속하고 행복한 가정을 꿈꿨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날 저녁, 저는 일부러 여자에게 아무 일도 없는 척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아야, 잘 지내지?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니? 오랜만에 우리 둘이 점심이나 먹을까? 어머, 어머님, 너무 좋아요. 요즘 못 뵈서 서운했는데. 민지 오빠한텐 비밀로 하고 우리 둘이 만나요. 여자는 여전히 상냥하고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목소리에서 진심이라고는 느낄 수 없었죠. 그래, 어디 네가 언제까지 거짓말하는지 한번 보자.
그렇게 결심한 저는 주말에 레스토랑에서 여자와 만났습니다. 역시 사진 속의 그 화려한 모습을 감쪽같이 감춘 여자는 누구보다 청순한 모습으로 나타났더군요. 화장기 거의 없는 얼굴과 단정한 셔츠, 얌전한 손짓과 미소로 영락없는 대기업 직장인 흉내를 내고 있었어요. 어머나, 어머님 얼굴이 왜 이렇게 푸석하세요? 어디 안 좋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래. 그나저나 세아야. 네, 어머님. 저는 조용히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일하는 곳이 대기업 마케팅팀이라고 했지? 그때 여자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보였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답하더군요. 네? 네. 왜 그러세요, 어머님? 그 회사 이름이 뭐라고 했지? 어디 쪽이라고 했더라? GH 코스메틱이요. 강남에 있어요. 여자의 대답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죠. 그 회사 이번에 구조조정 들어갔다고 하던데 넌 괜찮은 거니? 여자는 당황한 듯 잠깐 입술을 깨물더니 곧 표정을 정리하고 웃었습니다. 아마 마케팅 말고 다른 부서일 거예요. 전 무사해요. 그 말을 듣고 전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아유, 그거 다행이구나. 일한다고 너무 애쓰지 마라. 그러다 몸 상하면 다 무슨 소용이니? 근데 너 혹시 김정인 교수님 아니? 네? 그게 누군데요? 그분을 몰라? 네가 나온 대학 전공 과목 교수님이라던데. 어제 다큐멘터리 보는데 그분이 나오니까 내가 다 반갑더라. 교수님이요? 당연히 알죠. 졸업한 지가 꽤 돼서 깜빡하고 있었어요. 마침 생각난 김에 오늘 저녁에 안부 전화라도 한번 드려야겠네요. 그래? 그건 그렇고. 혹시 너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없니? 하고 싶은 말이라뇨? 무슨 말이요? 어머님 오늘 좀 이상하신 것 같아요. 내가 우리 며느리감한테 관심이 많아서 그러지. 우리 세아는 어쩌면 이렇게 볼 때마다 새로운지 내가 참 신기해서 그래.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탐정이 말한 대로 여자는 대학을 나왔다는 것도 대기업에 다닌다는 것도 다 거짓이었다는 걸요. 그러자 밤거리에서 술 팔아먹고 사는 난잡한 여자에게 정신 팔린 제 아들이 안쓰럽고 걱정됐습니다. 제가 회사에 대해 이것저것 물으며 압박해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여자를 보며 무서운 생각까지 들었죠. 아마 작정을 단단히 하고 아들에게 접근한 것 같아 쉽게 해결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심마저 들더군요. 그쯤 되니 저는 호텔에서 저에게 조용히 경고 아닌 경고를 한 그 직원의 정체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여자와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에 그 호텔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헌데 아무리 둘러봐도 그 직원은 보이지 않더군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다른 직원에게 말을 걸었네요. 저기요, 여기 직원분 중에 안경 쓰고 긴 머리에 마른 체형의 여성분 계셨거든요. 혹시 오늘 근무 안 하시나요? 직원은 잠시 고민하다 대답했습니다. 아마 윤지아님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오늘은 쉬는 날인데 무슨 일로 찾으시나요? 그분 혹시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할 얘기가 좀 있어서요. 뵙고 싶은데. 직원은 난처한 얼굴을 하더니 메모지를 한 장 건넸습니다. 제가 번호를 드릴 순 없고요. 고객님의 연락처는 전달해 드릴게요. 저는 하는 수 없이 전화번호만 남기고 호텔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낯선 번호로 문자를 하나 받았죠. 안녕하세요. 호텔 직원 윤지아입니다. 혹시 얼마 전 말씀 나눈 분 맞으신가요? 저는 손가락이 떨려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 문자를 보냈습니다. 네, 맞습니다. 꼭 뵙고 싶습니다. 그렇게 호텔 직원과 약속을 잡은 저는 다음날 오후 카페에서 여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날은 워낙 경황이 없어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생각보다 얼굴이 많이 어려 보이더군요. 수척한 얼굴과 퀭한 눈 밑, 그리고 맑은 피부에 어울리지 않게 차분한 말투가 인상 깊었습니다. 그날 제가 놀라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솔직히 이렇게 연락을 주실 줄은 몰랐어요. 그날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한 건지 궁금해서요.
혹시 정세아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네? 아, 그게... 사실은 그쪽 얘기 듣고 제가 그 여자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어요. 그러자 상대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뭔가 결심을 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그 여자가 어떤 여잔지 다 아시게 된 건가요? 그 여자 정말 나쁜 인간이에요. 멀쩡한 남의 가정을 파탄내고 저희 엄마를 살 수 없게 만들었어요. 거기까지 말하던 여자는 갑자기 감정이 복받치는지 잠시 눈물을 훔치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저희 가족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도 포기하고 지금까지 안 해본 일 없이 온갖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다고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좀 물어도 될까요? 그러자 여자가 커피잔을 꼭 쥐더니 입술을 달싹이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엄만 평범한 가정주부셨어요. 아버지가 지방에서 병원 운영하면서 그렇게 20년을 함께 사셨고요.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이상해지셨어요. 회식이 늘고 밤늦게 전화 받으면 나가버리고 그리고 제 생일날도 엄마 생일도 집에 안 들어오시기 시작했죠. 혹시 그게... 네, 그 여자 때문이에요. 정세아. 처음엔 룸사롱에서 만났다더라고요. 근데 나중엔 살림까지 차려주고 차도 사주고 엄마가 그걸 다 알아차렸어요. 그녀의 눈가에 금세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그걸 다 알고도 참았어요. 아버지 붙잡고 사정도 해보고 절대 이혼은 못한다고 매달렸는데 그 여자가 매달리는 저희 엄마를 모욕하고 비웃었죠. 그러다 엄마가... 그녀는 입을 막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쁜 선택을 하셨어요. 도저히 변해버린 남편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때 제가 고등학생이었어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그래놓고 아버지가 의료 분쟁에 휘말려서 병원도 망하고 일을 못하게 되니까 그렇게 헤어지라고 해도 말을 안 듣던 정세아가 망가진 저희 아버지 버리고 감쪽같이 사라졌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근데 그날 그 여자가 요조숙녀인 척 꼴사납게 구는데 얼마나 속이 터지던지 미치는 줄 알았어요. 사모님이랑 그 아드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았는데 괜히 나섰다가 간신히 들어간 아르바이트 자리도 뺏기는 건 아닌지 솔직히 무섭더라고요. 그래도 그 모습에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손을 뻗어 여자의 손등을 조용히 감쌌습니다. 어려운 얘기 물어봐서 미안해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상상도 못했어요. 그 여자는요, 우리 엄마 장례식 날에도 아버지랑 여행을 갔어요. 제주도로요. 그 말을 듣자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왜 하필 그런 인간 말종 같은 여자에게 제 아들이 정신을 잃었는지 하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어쨌든 아들에게 이 사실을 하루라도 빨리 밝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얼른 집으로 오라고 전화를 걸었네요. 잠시 후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아들과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들은 맛깔나게 차려진 음식을 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이럴 줄 알았으면 세아도 부르는 건데. 요즘 일이 많은지 매일 야근이더라고요. 밥이나 잘 챙겨 먹고 일하는지 안쓰러워 죽겠다니까요. 저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민재야, 엄마가 너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세아 말이야. 엄마가 걔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 순간 아들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게 보이더군요. 그러더니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왜 세아를... 뭐 뒷조사라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 아니 왜요? 설마 엄마도 드라마에 나오는 시어머니들처럼 세아랑 저 결혼 반대하시는 건 아니죠? 제가 세아보다 잘난 게 없는데... 설마... 민재야, 엄마 네가 빨리 헤어졌으면 좋겠어. 갑자기 왜 그러세요? 혹시 세아가 아버지 모셔야 하는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저 그럼 엄마한테 실망할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도 투병하다 돌아가셨는데 간병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다 아시는 분이... 설마 그런 이유로 결혼 반대하시는 거라면... 아니야. 그래서가 아니야, 민재야. 그럼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엄마도 세아 마음에 들어 하셨잖아요. 걔 대기업 다닌다는 거 거짓말이야. 대학도 안 나왔고 명함도 위조한 거야. 밤마다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돈 받고 남자들이랑 밤을 보내는 애라고. 엄마! 그때 아들이 손으로 식탁을 쿵 치며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놀라 손에 들고 있던 수저를 떨어뜨릴 뻔했죠. 그만해요, 엄마! 누가 무슨 말을 했든 간에 세아 그런 애 아니야! 민재야, 제발 정신 좀 차려. 엄마가 눈으로 보고 사진도 받아보고 그 애랑 바람났던 남자의 딸한테 얘기도 직접 들었어. 걔 때문에 사람도 죽었다고. 그게 말이 돼요? 엄마가 뭘 조사했든 누굴 만났든 난 세아 편이야. 만약 엄마가 말한 게 다 사실이라고 해도 그건 다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세아가 이유 없이 그런 일을 했을 리가 없잖아요. 뭐야? 너 어디까지 봐야 정신 차릴 거야? 엄마가 너 충격받을까봐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것 좀 봐. 여기 엄마 휴대폰에 걔 영상 있어. 됐어요. 그게 다 사실이라고 해도 난 세아 다 이해하고 받아줄 거예요. 얼마나 살기 힘들었으면 그런 거짓말을 했겠어요. 이제 나한테 기댈 수 있게 내가 힘이 되어줄 거라고요. 그러더니 말리는 저는 돌아보지도 않고 밖으로 나가버렸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충격받을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현실을 부정할 줄은 몰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집을 나간 아들은 밤이 늦어서야 돌아와 저와 말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분명히 제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 머리로는 이해한 그 일이 가슴으로는 납득되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아들 역시 혼란스러울 것 같아 다그치지 않고 좀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탐정에게서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네요. 사모님, 정세아가 남자랑 같이 산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남자랑 살아요?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그 여자 원룸에서 남자 하나가 같이 살고 있어요. 아무래도 동거 중인 것 같거든요. 그 말에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어떤 남잔가요? 정확하진 않지만 나이는 20 중반쯤 돼 보이고 주변엔 의대생이라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일단 제가 사진 몇 장 보낼 테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핸드폰에 전송된 사진에는 아들의 여자친구가 젊은 남자와 팔짱을 낀 채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허름한 원룸 건물 앞에서 편의점 봉투를 든 청년과 바로 옆에서 팔짱을 낀 채 웃고 있는 여자. 두 사람은 영락없는 연인처럼 보였네요. 그날 밤, 저는 사진을 프린트해서 봉투에 담고 아들의 방문 앞에 조용히 놓아뒀습니다. 직접 말로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얼마 후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한참이 지나서야 아들이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이거 뭐예요?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아들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민재야, 엄마 생각을 너한테 강요할 마음은 없어. 근데 이건 명확한 사실이야. 걔는 지금 이 남자랑 동거하고 있어. 이 남자랑 세아가요? 그래. 동네 사람들은 둘을 부부인 줄 안다더라. 제 말에 아들은 한참 아무 말도 없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민재야, 사람이 누굴 만나든 그건 자유야. 근데 거짓말은 그건 신뢰를 깨는 일이야. 너한테 평생을 함께하자고 한 사람이 이런 이중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엄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엄마, 나 잠시만 혼자 있게 해줘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왔습니다. 문 뒤로 가만히 귀를 기울이니 민재의 흐느낌이 조그맣게 들리더군요. 그저 우직하게 자기 여자친구를 믿었던 아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뒤통수 맞고 그 밤을 눈물과 후회로 울부짖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들의 눈물에 눈이 돌아버린 저는 탐정에게 들은 여자의 주소지로 찾아갔죠. 그러고는 현관문을 발길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정세야, 나와! 어디 언제까지 거짓말하는지 내가 지켜볼 테니 당장 나오라고! 그러자 자다 깬 목소리에 여자가 놀라서 달려나와 외쳤습니다. 어머님, 여긴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 너희 양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인간아!
다신 내 아들 앞에 얼씬거릴 생각도 하지 마. 알겠어? 갑자기 왜 이러세요? 민재 씨한테 무슨 일 있어요? 일은 내 아들이 아니라 너한테 있지. 이렇게 여러 모습으로 살아가느라 얼마나 피곤하겠니? 그러니 이제 우리 아들 앞엔 안 나타나도 된다고 알려주려고 찾아왔다. 다시 한번 우리 앞에 얼쩡거렸다가는 가만 안 둘 줄 알아. 그러고는 가방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내 냅다 여자의 얼굴 위로 던져버렸습니다. 여자는 당황한 듯 봉투를 열어보더니 사색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봉투 안에는 여자가 자신의 동거남과 찍힌 사진 몇 장과 관찰일지를 간추려 놓은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여자는 천천히 그것들을 꺼내보다가 표정이 굳기 시작했네요. 손등에는 핏줄이 도드라지고 입꼬리가 천천히 떨리더군요. 이걸 도대체 어디서? 내가 너 대기업 다닌다는 말도 대학 나왔다는 것도 다 거짓말인 거 알았지만 멀쩡히 같이 사는 남자까지 두고 내 아들을 농락했을 줄은 몰랐다. 어머님,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시끄러! 설명은 무슨 설명? 모시지도 않은 아버지 간병한다고 거짓말한 거. 집에 저런 남자가 있으니 우리 아들 못 오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너 다시 한번 내 아들 눈에 눈물 뽑으면 그땐 네 다리 몽둥이가 뽑히는 줄 알아. 알겠어? 그렇게 저는 여자에게 그동안 하지 못한 화풀이를 다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끝으로 여자와 저의 악연은 끝나는 줄 알았죠. 하지만 그게 또 다른 사건의 시작일 줄은 미처 몰랐답니다. 여자의 정체를 밝히고 난 후 아들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그저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상태였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일어나 보니 갑자기 쪽지 하나 달랑 남겨두고 없어진 겁니다. 쪽지에는 이런 말이 쓰여 있었어요. 엄마, 저 머리 좀 식히고 싶어서 여행 가요. 회사인 며칠 휴가 냈어요. 그 두 줄이 다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생전 속 한 번 썩인 적이 없던 아들이 나이 먹어 안 하던 짓을 하니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10대에도 하지 않던 가출을 나이 30이 넘어서 하겠다니 얼마나 속이 터지는지 그날 제가 혼자 깡소주를 다 마셨습니다. 그렇게 여행을 간다던 아들은 집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슬슬 불안한 마음에 아들에게 연락해봤지만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남들은 다 큰 아들 알아서 돌아올 거라고 했지만 저는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열흘 가까이가 지났는데 이상하게 그날 꿈자리가 사나운 겁니다. 떠나고 나서 10년이 넘게 한 번도 보이지 않던 남편이 꿈에 나타나 저희 아들을 자꾸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경찰서로 달려가 실종 신고를 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아들의 핸드폰 번호로 전화가 왔더군요. 저는 얼른 전화를 받아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민재야, 너 어디야?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도대체 언제 돌아올 거니? 헌데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건 아들의 목소리가 아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지금 당신 아들 우리랑 있어요. 긴 말 하지 않을 테니 내일까지 3억 만들어서 우리가 말한 장소에 가져다 놔요. 그 말에 저는 온몸에 피가 싹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무시무시한 한기를 느끼며 전화기에 대고 외쳤네요. 당신들 누구야? 우리 아들 지금 어딨어? 그거 알고 싶으면 내일까지 3억 만들어 오라고! 그러면서 큰 소리를 친 후 전화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어쩔 줄 모르고 눈물을 펑펑 쏟으며 경찰서에 찾아갔어요. 저기요, 우리 아들이 지금 납치된 것 같아요. 3억을 만들어 오라고.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그런 저를 보며 경찰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진정하세요. 아드님 핸드폰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일단 다음에 전화가 오면 길게 통화를 유도하세요. 그래야 위치 추적이 되거든요. 네? 그럼 그때까지 제 아들의 생사는 알 수 없는 건가요? 그러지 말고 지금 당장 찾을 방법은 없을까요? 제발 부탁드려요. 혹시 주변에 원한 살만한 사람은 없었나요? 금전 관계라든지 아니면 애인 문제라든지.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애가 워낙에 과묵한 애라. 그런데 그때 제 머릿속에 퍼뜩 떠오르는 목소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았을 땐 당황해서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는데 경찰의 얘기를 듣고 보니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아니, 잠깐만요. 그러고는 얼른 핸드폰으로 탐정이 보낸 동영상을 확인해 봤어요. 그 속에는 아들의 여자친구와 같이 살고 있다는 동거남이 장난치며 웃고 있는 장면이 찍혀 있고 크진 않지만 동거남의 목소리도 들어가 있었죠. 헌데 그 목소리가 저에게 전화로 3억을 요구하던 목소리와 너무 비슷한 겁니다.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두려움에 몸서리쳤어요. 그래서 경찰을 향해 이렇게 외쳤죠. 저기요. 여기 이 주소로 가주세요. 여기 우리 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제 말에 경찰이 빠르게 움직였고 저도 그런 경찰들과 함께 아들의 전 여자친구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동하는 동안 가능한 한 차분하게 행동하기 위해 노력하며 지난 일들을 떠올려 봤어요. 그러다 탐정이 건넨 말이 생각났죠. 사모님, 근데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주변에서는 다 정세아의 남자친구가 의대생인 줄 아는데 혹시나 해서 저희가 학교 측에 알아보니 이런 대학생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가짜 대학생이라는 말씀이세요? 어쩐지 그런 애가 어떻게 의대생이랑 만나는지 이상했어요. 아마 둘이 짜고 사람들한테 거짓말한 거겠죠.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정세아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도 자기 남자친구가 의대생이라 몇 년만 있으면 이 고생도 끝이라고 큰 소리 쳤다고 하던데요. 어머나, 그래요? 네, 들어보니까 두 사람 사이가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더라고요. 정세아가 남자보다 5살이나 많은데 벌써 만난 지가 5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동안 남자 공부 뒷바라지 다 하고 그 비싼 의대 학비를 다 내줬네요. 남자는 공부한다고 땡전 한 푼 안 벌어오는데 정세아가 유부남들한테 돈 뜯어낸 돈 고스란히 갖다 바치면서 공부시켰다고 하던데요. 근데 문제는 그 남자가 가짜 의대생이라는 거죠. 유부남들한테 돈을 뜯어내다니요? 바람 피우면서 돈 받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술집에 온 남자들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되면 그거를 집이랑 회사에 말한다고 협박해서 돈을 뜯어낸 거죠. 이건 뭐 못된 짓이란 못된 짓은 다 했네요. 어떻게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 내 아들한테 붙어서는. 다 사모님 재력을 보고 접근한 거겠죠. 예전에도 보니까 유부남한텐 돈 뜯고 마음 약한 총각들한텐 결혼 빌미로 접근해서 결혼 준비 비용이랑 혼수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더라고요. 네? 그럼 우리 아들한테도 그러려고 접근한 거란 말씀이세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요? 몇 년 전엔 정세아랑 결혼할 줄 알고 부모님이 남겨주신 집을 증여해줬다가 차인 남자가 음독한 사례도 있었더라고요. 음독이요? 독약을 마셨다는 말씀이세요? 뭐 그런 비슷한 약물을 마신 거겠죠. 세상에, 진짜 무서운 애네요. 예쁘장한 얼굴로 왜 그렇게 사는지 참 어이가 없어요. 근데 그런 여자도 멍청한 구석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남자친구가 가짜 의대생인 줄도 모르고 정성을 다하고 있으니. 자기 발등 자기가 찍은 거죠. 저희가 좀 알아보니까 그 인간 진짜 망나니 중에서도 상망나니더라고요. 여자친구가 술집에 나가고 다른 남자들이랑 엮여서 벌어오는 돈으로 도박을 한 모양이에요. 거기다 여자도 있고요. 아마 정세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사채빚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어머나, 자업자득이네요. 못된 인간 옆에 더 못된 인간이 붙어서 피를 빨아먹고 있었나 봐요. 이런 대화를 나눈 기억이 났던 겁니다. 아들의 전 여자친구와 동거하던 남자는 그 여자보다 더한 쓰레기였어요. 그런데 그런 남자가 어떻게 제 아들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저에게 돈을 요구하게 된 건지 모르겠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고 두렵기만 했습니다. 잠시 후 집안에 도착한 경찰은 택배기사를 가장해 문을 두드렸어요. 그러자 잠에서 깬 듯 머리에 까치집을 얹은 남자가 나타나 문을 열더군요. 그 사이를 놓치지 않고 경찰이 집 안으로 들이닥치자 놀란 남자가 허둥대며 소리쳤어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당신들 뭐예요? 경찰입니다. 여기 송민재 씨가 감금돼 있다는 제보를 받고 왔습니다. 감금이라뇨? 그런 일 없습니다. 어서 나가세요. 하지만 경찰은 포기하지 않고 집을 여기저기 수색하기 시작했고
저도 그 뒤를 따라 들어가 떨리는 마음으로 아들을 찾아봤죠. 그러자 화장실 옆에 딸린 쪽방에서 피골이 상접한 아들이 팔다리가 묶인 채로 발견됐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아들을 끌어안으며 소리쳤어요. 민재야, 너 이게 무슨 꼴이야? 어디 다친 곳은 없는 거야? 엄마,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아이, 어떻게 오긴. 네가 이런 짓을 당했는데 당연히 엄마가 와야지. 저 인간이 돈 달라는 목소리가 귀에 익어서 내가 경찰에 신고했다. 죄송해요, 엄마. 제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엄마가 깨끗하게 잊으라고 하실 때 잊었어야 하는 건데 마음 정리하려고 여행 가다가 마지막으로 새 얼굴 한 번만 보고 가려고 이 집에 왔다가. 뭐야? 아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설명을 했어도 그 여자 얼굴 보려고 왔다가 이 꼴을 당했단 말이야? 아이고, 이 미련한 녀석아. 내가 그 망할 계집애랑 다시는 상종하지 말라고 했지?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아들은 그렇게 무사히 구출됐고 납치와 감금을 실행한 동거남은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사건의 경위를 들어보니 기가 막히더군요. 경찰도 황당한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어요. 피해자가 정세아를 만나고 싶어서 집안을 배회하는 걸 보고 도박빚에 쫓긴 동거남이 친구랑 같이 일을 벌인 거죠. 일단 정세아를 만나게 해준다며 피해자를 집에 들어오게 한 다음에 감금한 모양이에요. 그 여자는요? 그 여자도 같이 벌인 짓인가요? 아니요. 여자는 요양원에 혼자 계시던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소식 듣고 지방에 내려간 모양이네요. 여자가 없는 사이에 동거남이 친구랑 둘이 사건을 벌이고 며칠 동안 피해자 카드랑 통장에 있는 돈을 다 빼서 그걸로 흥청망청 살았나 봐요. 근데 돈이 더 필요하니까 어머니한테까지 전화를 한 것 같더라고요. 이런 얼어 죽을 인간들이. 저 인간들 꼭 제대로 처벌받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헐레벌떡 경찰서로 달려온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동거남을 철석같이 믿고 여러 남자 눈에서 눈물 뺐던 아들의 전 여자친구였죠. 저는 여자를 보자마자 욕을 한 바가지 퍼부었는데 정작 여자는 제 말은 들리지도 않는지 성큼성큼 걸어가 자기 동거남의 팔을 잡고 매달리며 외치더군요. 자기야, 이게 무슨 짓이야? 돈은 내가 번다고 얌전하게 공부만 하라고 했지. 자기가 얼른 자리를 잡아야 나도 이 더러운 생활 정리하고 의사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살 거 아니야. 그 말에 동거남은 귀찮다는 듯이 고개를 돌리고 여자는 경찰에게 다가가 동거남의 죄를 대신 변명하느라 정신이 없더군요.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 무려 의대생입니다. 장차 의사 될 사람이라고요. 그런 남자가 사람을 감금하다뇨.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하신 거라고요. 이봐요. 엄연히 저렇게 피해자가 있는데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그러자 그제야 저희 아들에게로 고개를 돌리더니 무릎 꿇는 신용을 하며 싹싹 빌더군요. 민지씨, 미안해. 내가 민지씨 속인 벌은 달게 받을게. 그러니까 제발 이 사람이 잘못한 거는 선처해줘. 이 사람 지금 잘못되면 5년 넘게 달려온 내 인생도 끝장나는 거라고. 이 사람은 꼭 의사가 돼야 해. 제발 부탁이야. 그러자 경찰이 피식 웃으며 그런 여자에게 말했어요. 이거 봐요. 정신 차려요. 의사는 무슨. 저 인간 중졸이에요. 내가 중졸이 의사 된다는 말은 또 처음 들어보네. 중졸이라뇨? 이 사람 한국 의대 다녀요. 그동안 제가 등록금으로 갖다 준 돈이 얼만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 그럼 그 돈으로 도박을 했나 보네. 저 인간 불법 도박 때문에 사채업자들한테 빌린 돈이 어마어마해요. 그거 갚을 돈 마련하려고 사람 감금한 거예요. 피해자 집에 3억을 요구했다고요. 말도 안 돼. 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빨리 말 안 해? 너 의대 붙었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 못 간다며. 그래서 내가 이날 이때까지 별 더러운 짓 다 하면서 뒷바라지 했더니 뭐야? 도박? 아니라고 말해, 어서! 하지만 남자는 입꼬리를 올리며 웃을 뿐 말이 없었죠. 그러자 여자가 더 방방 뛰며 소리쳤어요. 내가 하나뿐인 아버지 요양원에 버리면서도 너랑 살았어. 나도 의사 사모님으로 신분 세탁해서 남들 손가락질 안 받고 살아보고 싶어서 얼마나 기를 쓰고 노력했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떡해? 그렇게 포효하던 여자는 결국 분노를 이기지 못해 혼절까지 하며 생쇼를 벌이더군요. 그날 이 문제의 두 남녀 때문에 경찰서는 무척 시끄러웠습니다. 제 일을 도와주던 탐정의 말이 다 맞더라고요. 남자는 의대생으로 신분을 속이고 여자 뒤에 붙어 피를 빨아먹으며 도박하고 바람을 피우며 놀고 먹었더군요. 뒤늦게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안 여자는 펄펄 뛰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전혀 불쌍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거라는 생각만 들었네요. 옛말에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엔 피눈물 난다는 말이 있죠. 저희 아들을 비롯한 많은 남자와 그 가족들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여자도 믿었던 남자에게 같은 수법으로 배신당한 겁니다. 결국 남자는 실형을 받았고 여자는 그 충격으로 실어증 증세를 보여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더군요. 분명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병원에서 외롭게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벌을 톡톡히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있고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사건 직후 정신적인 고통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아들은 이제야 어느 정도 몸과 마음의 안정을 찾고 휴직했던 회사로 돌아갔죠. 물론 겪지 않았으면 좋았을 경험이지만 그 일을 통해 사람 좋고 착하기만 하던 아들도 조금은 단단해진 느낌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에게 저는 이런 말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 의심이 들 때는 그 감정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사람을 믿고 싶은 마음은 소중하지만 그 믿음에 눈이 멀면 뻔한 진실을 놓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이 믿음만 가득한 세상에서 행복하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